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1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에 이어서 9번 해와 달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구울뚝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구울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울뚝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구울뚝의 몸통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 안에 연기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구울뚝총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글자를 쓰기에 편하도록 그 모양을 변형하여 구울뚝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울뚝총은 부엌에 불을 피울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울뚝을 상형한 글자로 구울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구울뚝총입니다. 구울뚝총이 거무르게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주인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촛불과 초와 촛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인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초의 불꽃을 나타내고 그 밑에 초와 촛대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주인주의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주인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주인주는 촛불과 초와 촛대의 상형자로 촛불이 방의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 사람 중에 촛불의 구실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주인이 있고 주인은 한 집안의 어른이라는 뜻이고 또 물건의 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이 임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군주가 있고 군주는 바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주인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울뚝총은 이 부분은 구울뚝의 몸통을 나타내고 그 안에 구울뚝의 연기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구울뚝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주인주입니다. 주인주는 초와 촛불과 초와 촛대를 상형한 글자로 촛불이 방의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 사람의 중에서 이 촛불의 구실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주인주입니다. 이어서 9번 해와 달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해일 날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림이 있고 이 해를 상형한 글자가 대전과 소전의 해일 날일입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해일 날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일은 둥글고 밝게 빛나는 해를 상형한 글자로 이 해라는 뜻이며, 보기로 1월이 있고 1월은 해일 달월이므로 해와 달이라는 뜻이고, 해가 뜨고 지는 동안이 날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일기가 있고 일기는 그날 한 일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해일 날일입니다. 다음은 아침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침에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침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지평선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아침단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아침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침단은 둥근 해가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때가 아침 또는 밝다는 뜻이며, 보기로 원단이 있고 원단은 으뜸한 아침단이므로 설날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아침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일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상형한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변하여 해일 날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침단입니다. 아침단은 해일 날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지평선을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가 아침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아침단 또 밝을 단입니다. 다음은 예석 오렐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에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위에 있는 이 부분 글자는 썰어 말리는 고기를 상징한 글자이고 그 밑에 해일을 결합하여 예석 오렐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예석 오렐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예석은 고기를 얇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쌓아둔 지가 오래된 것을 나타내요. 이를 옛, 어제 또 오래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금석이 있고 금석은 이제금 옛석이므로 지금과 옛날이란 뜻입니다. 훈과 음은 옛석입니다. 다음은 바꿀력 쉬울 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햇볕 아래 도마뱀이 기어다니는 그림이 있는데 이 도마뱀은 보호색을 띠므로 주위 환경과 몸의 빛깔을 쉽게 바꾼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바꿀력 쉬울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도마뱀을 상징한 글자에 도마뱀의 머리와 그리고 몸과 다리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는 해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또 그 밑에 하지 말라 물은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바꿀력 쉬울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바꿀력 쉬울리는 도마뱀의 몸 빛깔이 햇빛처럼 반짝이다가 깃발이 펄럭이듯이 가물거리며 몸의 빛깔을 주위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이를 바꾼다는 뜻이며 보기로 교역이 있고 교역은 바꿀교 바꿀역이므로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란 뜻입니다. 도마뱀이 몸의 빛깔을 쉽게 바꾸듯이 이 쉽다는 뜻이며 보기로 용의가 있고 용의는 쉬울용 쉬울이이므로 쉽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바꿀력 쉬울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석 오렐석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글자는 고기를 얇게 썬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해일을 결합해서 햇빛에 말려서 쌓아둔 지가 오래됐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예석 오렐석입니다. 다음은 바꿀력 쉬울리입니다. 바꿀력 쉬울리는 본래는 도마뱀을 상징한 글자인데 해서에서는 해일에 하지 말라물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해일은 도마뱀의 몸이 햇빛에 반짝이다가 하지 말라물은 깃발의 상징자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팔락이는 것처럼 가물거리다가 그 몸의 빛깔을 바꾼다는 뜻이고 또 그 도마뱀이 몸의 빛깔을 주위 환경과 바꿀 때 쉽게 바꾼다는 뜻에서 쉬울 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흰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백인과 흑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흰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햇빛을 가리키고 그 밑에 해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흰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흰백은 햇빛이 비치고 해가 떠오르니 이 밝다는 뜻이며 보기로 명백이 있고 명백은 밝을명 흰백이므로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색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 이를 희다는 뜻이며 보기로 흑백이 있고 흑백은 검은빛과 흰빛이라는 뜻이고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자 스스로 자는 해서의 글자 모양이 흰백과 같으나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흰백, 밝을 백입니다. 다음은 달월입니다. 달월은 도우미 그림에 초승달의 그림이 있습니다. 달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초승달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그 핵이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도 많이 변형하여 달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달월은 초승달의 생김새를 상형한 글자로 이를 달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월광이 있고 월광은 달월 빛광이므로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초승달이 되는 기간이 대략 이 한 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매월이고 매월은 달마다 또는 다달이라는 뜻입니다. 달월은 육달월과 달월과 또 배주변과 법붕의
절반 되는 부분이 해서의 모양은 비슷하나 서로 다른 글자이며 소전과 대비해 보면 분명하게 부분 글자에서 그 모양을 구별하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달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흰백 밝을백은 햇빛이 비치고 또 해가 떠오르니까 밝다는 뜻에서 밝을백이고, 빛깔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흰빛이라는 뜻에서 흰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월입니다. 달월은 초승달을 상징한 글자가 해서에서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달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달월입니다. 다음은 저녁석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해질 무렵에 하늘에 뜬 달은 날이 아직 어둡지 않으므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저녁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달월에서 한 획을 줄여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달월이 변형한 글자의 모양에서 점 하나를 줄여서 저녁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저녁석은 해가 저물 무렵에 하늘에 뜬 달은 희미하게 보이므로 글꼴을 바꾼 달월에서 점획을 하나 줄여서 일 저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석이 있고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이므로 아침과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저녁석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지진 별신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진 별신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는 조개의 상형자이고 해서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에게 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굴바위엄이고, 또 이 두의 모양은 위상이 획줄임한 모양이고, 또 구불을이 변형하여 붙은 갈고리 모양이 되고, 또 변화할 화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별신 다섯째 지지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섯째 지지진은 집 위로 구불구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3월이 되어 계절이 변화하면 전갈자리가 나타나 농사철을 알려주는 이 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성신이 있고 성신은 별성 별신이므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지로 쓰여 일 다섯째 지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무진이 있고 무진은 60갑자에서 다섯째 가는 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다섯째 지진 별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녁석은 해가 저물 무렵에 곧 초저녁에 하늘에 뜬 달은 희미하게 보이므로 달월을 변형한 글자 모양에서 한 획을 줄여서 저녁석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지진 별신입니다. 다섯째 지진 별신은 조개의 상형자가 부분 글자의 결합으로 나타내서 굴바이엄 곧 집 위로 위상입니다. 위상이 변형하여 두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구불구불은 세을이 변형해서 붙은 갈고리가 되고, 계절이 변화하면 변화한 화가 변형한 삐치고 파임한 모양을 결합하여 전갈자리가 나타난다는 뜻에서 별신이고, 또 이 글자가 다섯째 지진으로 쓰여서 다섯째 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별신의 뜻을 나타낼 때는 신으로 읽고 다섯째 지지의 뜻으로 나타낼 때는 진으로 읽고 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